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특급입니다. 자, 오늘 2026년 1월 20일 오후 4시 30분이고요. 자, 오늘 제가 방송을 오랜만에 이제 종목 방송을 오랜만에 찍는 건데, 녹화 방송은 요즘에 잘 안 찍거든요. 근데, 알테오젠 보유자분들이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오늘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오랜만에 이 공시에 대한 해석과 앞으로의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알테오젠 핵심 계약에 대한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작년 연말에 에로가 2개 예정이던 거, 라이센스 아웃이죠. 이게 기술 수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작년 연말에 에로 2개 예정이던 것 중에 하나가 나온 거예요. 따라서 한 발 더 남았죠. 한 발 더 남았다. 그쵸? 한 발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제 그 2개가 나온다고 분명히 사측에서 얘기했고, 엄민용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나온 거예요, 이제.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엄민용이 말했던 것 중에 여러분들 할로자임 고객사와 딜이 나와서 특허 이슈에 대한 해소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그쵸? 예, 그거 워딩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예, 텔레그램에 많이 돌았었고 그 얘기가. 그쵸? 할로자임 고객사 딜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GSK는 기존 할로자임 계약사고요. 예, 근데 뭐 이제 그렇다고 뭐 GSK가 할로자임의 계약사인데 이제는 뭐 알테오젠이랑 계약했다고 해서 뭐 이제 무조건 뭐 이제 특허 이슈가 사라졌다라고 보기에는 약간은 그건 이제 좀 더 한 발 나아간 거고, 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상반기 내로 6월 달에 이제 결과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자, 미국에서 판결이 나오면 그 다음에 유럽도 뭐 미국이 뭐 그 판결 내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저는 걱정도 안 하고, 독일 쪽에서 요번에 그 가처분을 지금 일단 인용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독일 쪽에서 판매 정지가 나와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뭐 독일의 특수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은 먼저 이렇게 그렇게 가처분을 인정해주는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도 아마 조만간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GSK가 독일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할로자임 계약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특허에 대한 의구심은 좀 많이 사라져 간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계약한 거 젠퍼리가 뭐냐? 이게 GSK의 항암 치료제예요. 그래서 바이오마커 유무하고 상관없이 진행성, 재발성, 자궁 내막암에 사용되는 것으로 분기별 성장률, 영성장률이 대단히 높은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그 매출 성장 보면은 막 올라요. 막 매년 100%막 오르고 막 이럽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예상이 뭐가 나와 있냐면 2030년까지 2.56 빌리언 달러, 그러니까 4조 예상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4조입니다. 4조. 거의 4조에 가까워요. 물론 딱 4조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2030년까지. 그러면 얘네들 특허 만료가 언제예요? 얘네들 특허 만료도 2030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SC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특허가 이제 그 만료가 될 애들, 그러니까 2030년 뭐 35년 사이에, 지금부터 2035년까지 사이에 만료될 애들은 이런 식으로 GSK의 젠퍼리처럼 키투르다 SC 뭐 이런 것처럼 특허 만료가 얼마 안 남은 애들은 에버그리닝 전략으로 SC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나중에 4조라는 진짜 매출이 나와준다 가정하면 2030년 4조면 얼마예요? 이 중에 SC 전환율이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한 5% 잡으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그래도 얘도 엄청 큰 거죠. 얘가 4조니까 뭐 전환율 한 50% 잡고, 그럼 2조죠. 2조에 5%면 얼마예요? 2조에 5%면 2조에 5%면 얼마입니까? 1000억은 되잖아요. 그쵸? 2조에 5%니까. 그쵸? 2조에 5%에 1000억 맞죠? 그래서 1000억 정도는 가능하다. 얘네들. 그러니까 이제 아주 뭐 큰 건 아니죠. 그쵸? 키투르다에 대비해서는, 키투르다는 뭐 지금 매출만 40조 나오는 거니까. 그쵸?
2030년에 4조면은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에요. 그렇죠? 큰 시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얘도 의미 있는 시장이다. 그 뭐 대충 조 단위 매출 나오면 그것도 뭐 의미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네들 잼퍼리가 빨리 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자궁 내막암 적응증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면역 억제제로 키투르다 단독으로 썼을 때 대비해서는 더 우월한 생존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PFS가 이 2배 향상됐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저해제예요. 저해제이기 때문에 이제 병용으로도 쓰이고 적응증도 확대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4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 대비.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뭐냐면 알테오젠의 기존 다른 계약과는 달리 이번 계약에는 임상 및 상업용 제품 공급을 직접 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생산에도 이제 어느 정도 매출 관련해 가지고 나올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이제 생산 관련 공장에서 앞으로 이제 지금 짓고 있죠? 이제 짓기 시작할 겁니다. 아직 안 지었죠. 이제 지을 건데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상업용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겠다. 그런 신호탄을 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계약 문구에 저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제 생산 관련된 것들이. 그러면 이제 의미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엄민용이 지난번에 예상한 앞으로 SC 계약 후보군들에 전혀 속해 있지 않던 계약이 나온다는 것이 큰 의미죠. 그래서 그게 뭐가 있었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여드릴게요. 짜잔, 짠.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 신규 SC 계약 후보 물질 추정되는 것들 이런 거였어요. 이게 이제 요번에 요게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 옵션 계약을 한 겁니다. 프리비젠, CSL의 프리비젠이 이번에 그렇게 한 거죠. 그게 10개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제 알테오젠이 물질 이전 계약을 한 게 10개 정도 되잖아요. 그 10개 중에 하나가 CSL의 프리비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어요? 오늘 나온 바로 요겁니다. 요거 바로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잼퍼리입니다. 잼퍼리. 그 잼퍼리는 아무도 예상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잼퍼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없었고 여기에 새로운 이제 회사 GSK가 들어갑니다. GSK는 아예 없었잖아요. 그렇죠? GSK가 드디어 들어온 겁니다. GSK가 들어온 거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CSL의 프리비젠은 이미 이제 나올 거예요. 이게 옵션 계약을 했으니까 실제로 금년 안에 도장을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면역 글로불린 쪽에 IV였는데 이걸 SC로 바꾸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온 거고 게다가 이제 재밌는 건 뭐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다. 펩타이드에서도 나올 걸로 예상을 하니까 이거 써놓은 거겠죠. 저분자 화합물이나 펩타이드 그 다음에 유전자 치료제, 이 유전자 치료제도 나오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백신 쪽, 화이자의 백신 쪽, 이런 것들까지 다양하게 여러 곳에서 지금 물질 이전 계약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펩타이드 쪽에 오젠픽이나 위고비가 들어가 있죠. 제파운드나 마운자로가 들어가 있잖아요. 투룰리시티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차세대 체중 감소. 체중 감소제들이 전부 다 이제는 엄민용 생각에는 이제 충분히 계약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SC 계약 후보 물질로 추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 아직 현실화된 건 아니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SC 계약 후보군들 엄민용이 예상했던 거에 있었던 게 아닌데 계약이 나왔다는 게 의미가 있고 10개 물질 이전 중이라고 했었어요. 그 중에 1개가 오늘 나온 거니까 잠재적으로 9개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9개가 앞으로 몇 년간 나올 것이고 그간 사측이 말하던 매년 2개의 빅파마의 계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물질 이전 계약한 것 중에 지금 포함 안 된 게 체중 감소제 쪽은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걔네들까지 물질 이전 계약을 맺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잠재적 후보군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측과 어빈용이 얘기하던 이중항체 딜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게 아직 안 나왔다. 작년 연말에 에로 2개 예정 중이던 게 유력하게 우리가 보던 게 뭐예요? 이중항체 딜이었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죠. 이 딜이 아마도 조단위 계약의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계약은 실질적으로 페이크일 수, 이게 페이크라는 게 가짜 계약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던 계약이 아니라 이제 헷갈리게 만드는 계약일 수 있고, 진짜는 조단위 계약 1조가 넘는 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제 생각엔 그게 바로 이중항체 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만간 우리가 작년부터 기다렸던 그 큰 딜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게 이중항체 딜이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칠 거고, 그거는 조단위 매출이 조단위 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그러면 왜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냐, 주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51만원까지. 재밌는 게 뭐냐면, 자, 공시 나오기 전에 주가가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었어요.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좀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보세요. 5분봉으로 봐드릴게요. 보시면, 자, 갑자기 20일, 오늘이죠. 오늘 보면 갑자기 조금 이렇게 막 들어와요. 막 들어오죠. 그러다가 2시 35분에 갑자기 급등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오늘 주가가 안 빠지고 되게 잘 버텼잖아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게 공시 정도 나가는 계약이면 우리는 못 보지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물론 우리가 뭐 이렇게 의심을 하면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는 자금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물리겠다는데 물리겠다는데 의미가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신규로 50만 원대 들어오는 사람들 물린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좋죠. 이 사람들 물리고 여기서 횡보하면서 지금 이제 밑으로 떨어졌지만 여러분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50만 원대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빠져서 여러분은 좀 걱정되시겠지만 이중항체 딜이 남았잖아요. 그 딜이 나오면 씹어먹고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딜이 어쨌든 그 알테오젠이 나중에 1000억이 넘는 매출이 들어올 수 있는 딜인데, 그쵸? 1000억이 넘는 딜이 들어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글로벌 기업하고 계약을 맺은 거면, 다른 주식들이어서 보면 바이오 다른 주식들이면 이거 상한가 갔어요. 근데 얘는 워낙 무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워낙 또 알테오젠은 오랫동안 이제 그 개미 주주들이 오랫동안 큰 금액으로 쌓아온 금액들이라 이게 이제 웬만한 딜이 아니면은 주가가 쉽게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중항체 딜이 나왔을 때나 움직일 거라고 보여지고, 그 상승과 코스피 이전과 관련해 가지고 이 주식을 잡고 싶은데 못 잡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잖아요. 사실상 외국인과 기관들은 그 알테오젠이 이렇게 큰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보유율이 되게 낮아요. 그 얘기 무슨 소리다? 포션을 늘릴 수밖에 없다. 코스피 이전할 때. 그런 관점 보시면 되고, 요렇게 지금 조정은 좋지만 이거는 이 실망감에 나온 딜이기도 하고, 공시가 나왔음에도 안 올라가니까 개미들이 무서우니까 던진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애들이 일부러 더 변동성을 키우는 걸로 던졌겠죠. 이렇게 던진 거예요. 저기 그 프로그램도 던졌다라고 보여주죠. 아까 몇 시 나왔지? 3시 좀 넘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막 사다가 쭉 던졌죠. 잠깐만요. 던지는 순간을 제가 포착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쭉 들어왔었거든요, 원래. 자, 보세요. 요때 보시면은, 자, 순매수가 막 들어왔잖아요. 이 순매수. 누가 들어왔겠냐. 이 정보 아는 놈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죠. 공시 나온대. 뭐 이렇게 뒤로. 근데 그놈들이 당한 겁니다, 지금. 고소하죠. 공시 먼저 하는 놈들. 이제 걔네들이 이제 막, 플러스로 만들어 놨어요. 이제 던지면 돼. 이랬다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어떻게 돼요? 공시 나온 다음에 그 공시 딱 보니까, 이거 조단위 딜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살짝 주춤하더니 거기서부터 프로그램 매도들이 쫙 나오잖아요. 프로그램 매도들이 쭉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매도들이 쫙 나오면서 주가가 쫙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는 제가 보기엔 아마도 공매도 놈들이 던진 것 같고, 야, 제대로 된 딜 아닌데?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딜이 많이 던졌죠. 그래서 이 딜이 쭉 던지면서 그거를 사는 것들을 다 씹어 먹으면서 그 다음에 개미들이 던지는 거예요. 프로그램보다 개미가 던지는 게 더 늘어나면서 이렇게 갔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뭐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수렴을 한 겁니다. 마이너스 3%로. 근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런 걸 보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식하면서. 이런 거는 어떻게 된다? 이건 제 생각에 내일부터 다시 올라갈 거라 말아 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사실 단타도 가능한 구간이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시 나올 걸 생각하고 들어갔던 공시를 미리 알았던 바보들이나 이런 데서 털리는 거고, 진짜 고수들은요 이런 데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데서 들어가면 당연히 내일부터 올라갈 거니까요. 그렇죠? 올라갈 거라 봅니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지나가면서 조금씩 올라가다가 저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런 라인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뭐 내일은 빠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내일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빠지는 척하다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부터 이렇게 살짝 우상향을 살짝 시작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다가 제가 보기엔 이중항체 딜 나왔을 때 폭등할 거다. 이중항체 딜이 사실상 그 전태현 대표가 말한 딜일 거예요. 왜냐면 전태현 대표가 조단위 딜 얘기를 했는데 기존에 큰 기업들하고 다 조단위였잖아요. 최근에 조단위 아닌 거는 이게 처음이었잖아요. 그쵸? 아스트라제네카랑도 조단위 딜이었잖아요. 맞을걸요? 작년에 맺었던 딜. 아스트라제네카. 잠깐만요. 아스트라제네카도 조단위 딜이었을 거예요.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계약 규모는 최대 2조 규모였어요. 2조 규모. 그러니까 2조니까 굉장히 큰 거였죠. 그리고 머크사랑 계약이 누적으로는 4.67조 원, 굉장히 큰 계약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도 조단위 딜. 자, 그래서 2030년도에 전태현 대표가 이번에 발표한 거 보면 상업화 품목이 현재 3개예요. 근데 2030년에 9개로 확대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게 9개가 그냥 나온 거 아닐 거예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3개지만 9개로 확대될 겁니다. 그럼 9개로 확대되면 여러분들 뭐 매출 뭐 영업이익 2조? 당연히 찍는다 봐야죠.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과 관련해서 요 상승세는 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이렇게 보면 여러분 보면 야 이거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하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이렇게 터닝해서 다시 올라갈 겁니다. 제 말이 맞나 보세요. 그리고 이중항체들이 저는 조만간 나올 거다. 조만간 나올 거다. 전태현 대표가 말하던 건 바로 이중항체 딜이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